북한이 곳곳에서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미 양국이 밝혔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일부를 복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8년 4월 북한은 ICBM과 핵실험 이 두 가지를 유예한다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이 선언을 깰 수 있다는 움직임이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먼저 이금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양국 국방부는 분석 결과 지난 두 차례 발사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시험의 일환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발사가 일반적인 ICBM의 사거리에 미치지 못했지만 최대 사거리 시험을 앞두고 관련 성능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두 차례 발사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식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형 대륙간 탄도탄 화성 17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등 다양한 정보로 분석한 결과 이들 시험 발사에서 화성 17형의 모습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특히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3,000km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본토를 충분히 사정권에 담을 수 있는 데다 탄두를 여러 발 탑재할 수 있어 방어하기도 까다롭습니다. 한미가 이례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후 평가를 공동 발표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017년 화성 15형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ICBM 시험 발사가 실제 이루어졌다면 모라토리엄은 사실상 깨졌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런 정보를 함께 공개한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북한 도발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분석 결과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새로운 ICBM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고 예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북한의 도발 위험을 줄이고 국제사회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의 기밀 군사 정보를 공개해 국제사회를 준비시키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보려던 시도와 비슷합니다. 한미일 3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도 북한 측에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 날 한미 당국이 정보 평가를 공개한 것은 정권 교체기를 노린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북한은 ICBM에 대한 의지를 거듭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에 이어서 오늘은 장거리 로켓 발사장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 뒤로 로켓 발사대가 보입니다. 평안북도 동창리에 위치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개발을 진행해 온 곳입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관련 시설을 확장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2018년 북한이 이곳의 일부 발사대를 해체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재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엔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은 김 위원장이 군 정찰 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연일 군 정찰 위성 개발의 명분으로 ICBM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장거리 로켓은 덮개만 탄두로 교체하면 ICBM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ICBM을 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핵실험 시설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존에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최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은 풍계리 갱도를 폐쇄한다며 폭파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당시 폭파한 갱도 가운데 일부를 보완해서 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인데 북한은 재작년까지 이를 철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이 끝나자마자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외교 안보 분야 맡고 있는 정재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ICBM 관련 정보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공개하는 상당히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통 한미가 정상회담이나 이 장관급 회담 같은 특별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북한의 행보 관련해서 같이 발표하는 건 다소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한미가 이 최근 행보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를 했잖아요. 좀 빠른 시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이런 북한 동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까? 예,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통화를 한 게 당선 확정 약 5시간여 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7시 40분경인데요. 사실 미국 정상의 긴급한 외교 현안이 아닌 경우에 일과 시간 이후에 이렇게 해외 정상과 통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료 하나를 보시면요. 이건 어제 백악관에서 통화 이후에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런 문구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강조한 건데 미 국무부에서도 윤 당선인과 협력할 최고 우선순위 과제로 북한의 핵과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취임 전인 당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이 선제 타격 능력 강화 같은 힘을 통한 평화를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정책 기조와는 많이 다른 셈이죠. 네. 북한과 국제사회에 어떤 보여주기식의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윤 당선인과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외교안보 이 부처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바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 강경 기조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추가 제재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ICBM 관련해서 이미 미국이 추가 제재를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새롭게 들어온 소식, 앞서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2018년에 선제적으로 폭파한 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일부 복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금강산 남측 시설도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이 앞서 북한이 무기 개발에 쓸 수 있는 물자 그리고 이 기술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로 내놓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북한은 이런 이 제재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을 찾아서 곧 독자 행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